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을 호주 출신 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수요일 영국 시간으로 토트넘이 6월 A매치에 참가했던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들도 모두 이제 불러 모아서 완전체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국 소식이 나오지 않았죠. 아마도 토트넘이 이 수요일 소집 후 금요일에 곧바로 호주 투어를 통해서 프리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에 한국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머무르다가 유럽에 갔다가 다시 투어로 이동했을 때 물론 유럽 내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한다면 손흥민 선수도 이날 가는 게 좋겠지만 호주로 다시 와야 되는 일정이라면 비행 시간을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이 가져가야 되고 역시차까지 걸리게 되잖아요. 김현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을 때도 일본 투어 합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국내에 조금 더 머무르다가 호주로 바로 합류하는 것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에요. 다만 해리케인 선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토트넘의 이제 런던 지역에 있는 호스퍼 웨이에서 수요일에 또 이제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 이적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진 케인을 잡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맨로 기자, 텔레그래프, 영국 정론지의 토트넘 1티어 기자가 소개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 조건이 손흥민 선수에게 왜 서운한 조건이 되는지 해외 팬들의 반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해리케인이 만약 토트넘에 잔류하게 될 경우 재계약을 맺게 될 경우 주급 40만 파운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의 토트넘 자료를 설득한다면 주당 40만 파운드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알려진 케인의 주급은 20만 파운드니까 연봉 2배 인상이라는 파격 조건이고요. 이미 케인이 토트넘의 최고 연봉 선수였고 또 토트넘이 자체적인 연봉 상한을 운영하면서 무리한 그 연봉을 선수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팀인데 이 계획조차 이 정책조차도 깨버리는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거의 같은 그 금액의 주급으로 재계약을 했다라고 알려졌었죠. 다만 이제 20만 파운드에 조금 못 미치는 약간 19만 요 정도의 19만 파운드 정도의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이제 재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보다도 2배가 많은 또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알려졌던 것은 30만 파운드 플러스 활약에 따른 보너스였는데 아예 40만 파운드를 픽스해주고 어쩌면 여기에 보너스까지 가세될 수 있는 정말 특급 제안을 토트넘이 준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프리시즌을 위해서 케인이 이제 토트넘 훈련장에 올 것이고 미래는 미정인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대면 회담, 면담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전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에 남을 경우 주당 40만 파운드를 벌 수 있게 됐으며 새로운 감독 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처음으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요일 프리시즌 훈련 복귀를 앞두고 케인의 미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는 인정을 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여름에 케인과 계약하기를 원하지만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아직 29살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케인은 다음 시즌 이후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텔레그래프 스포츠는 토트넘이 케인에게 주당 40만 파운드까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현재 이제 텔레그래프 스포츠의 맨로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케인이 물론 이제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은 재계약을 이제 주급 40만 파운드 수준의 조건으로 준비해 놓고 수요일에 케인이 오면 얘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얘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을 설득해야 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즉 레비 회장이나 스콧먼이나 어떤 다른 구단의 디렉터진에서 케인과 재계약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면담을 해보고 케인의 스탠스가 결정이 되면 그럼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맨로 기자도 이렇게 했었어요. 케인의 결정이 금전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케인이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남고 말고를 정하는 돈 문제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이 토트넘을 다시 유럽 무대로 데려가 또 클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 다시 챔피언스리그 수준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팀으로 내가 이끌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을 줘야지 케인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인의 미래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레비 회장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받았냐, 어떤 확답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종류의 일을 다룰 때는 결코 확실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고 어떤 보장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케인과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때문이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말할 수는 없다.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해리 케인이 이 팀의 일원이며 훈련에 복귀해 선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인이 남냐 마냐 떠나느냐는 모든 게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은 일단 계약이 1년 남았고 그 계약에 맞춰서 케인은 프리시즌에 와서 토트넘과 훈련을 할 것이다. 즉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정말 토트넘이 버틸 경우에는 1년 더 뛰어야 돼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다만 이제 그럴 경우 내년에 자유계약으로 떠나게 되니까 토트넘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케인 선수는 내년에 공짜로 떠나거나 아니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겠다. 이게 명확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결정이 안 내려졌으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걸 기다리면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만들 게 아니라 일단은 케인이 와서 훈련을 임할 것이니 케인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과 직접 마주 앉기 전에는 바이에른의 추격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을 지금 신경 쓰지 않겠다. 물론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지만 케인과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서 떠도는 얘기나 언론 보도가 아닌 거쳐서 제3자에게 듣는 게 아니라 케인에게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제가 짜증난다고 말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요. 바이에른 뮌헨이 신경 쓰인다고 말한다면 그거 자체로도 오해가 될 수 있다. 내가 유력하다는 것을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제 눈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훨씬 낫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해리 케인은 휴가 중인 케인이고 선베드에 누워서 가족과 함께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의 케인입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틀 후면 그가 여기에 올 것이고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바로 제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월요일에 가졌던 공식 회견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케인이 올 거니까 그 사이에 어떤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추측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케인 때문에 설치지 않겠다. 잠을 설치거나 고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외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케인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케인과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결정도 유력하다, 임박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로 기자의 기사를 보면 토트넘은 금요일 밤에 호주의 퍼스로 원정을 떠나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모여도 목요일까지 체크하고 금요일은 쉬다가 밤에 다시 모여서 호주 투어를 가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 외에도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가 아직 팀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 가지의 제안이 있다. 뭐 인테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프랑스 얘기도 있고 사우디 얘기들도 있는데, 다만 후보 골키퍼인 프레이저 포스터가 허리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요리스는 어떻게 될지, 요리스가 일단 호주로 같이 갈지 이게 불투명해요. 비카리오를 영입했고 비카리오를 주전으로 쓸 수 있지만 포스터를 지금 여름 프리시즌에 못 쓴다. 이런 상태면 골키퍼가 최소한 두세 명이 있어야 만약 누가 다쳤을 때 프리시즌 경기를 제대로 소화하고 훈련도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요리스를 지금 바로 매각할 것이냐, 며칠 안에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호주 투어를 같이 안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뭐 요리스가 떠날 거고 계획이 없다면 지금 사실 유스팀 골키퍼, 2군팀 골키퍼라도 한 명 더 데려가는 게 낫잖아요. 실제로 어린 골키퍼가 프리시즌에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또 이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도 수요일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토트넘이 이적시키려고 하니까, 사실 지난해 여름에도 이적 대상에 들었던 선수들 일부는 한국 투어에 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호이비에르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적이 조금 더 밀도 있게 협상이 되고 있다면 호이비에르가 이 호주 투어에 불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동행을 하다가도 이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요일 면담에서 케인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의구심이 해소된다는 게 꼭 남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든지 떠나든지 결정이 확실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선수를 영입한다거나 다른 플랜 A를 통해서 프리시즌에 전술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수요일에는 모든 게 좀 결론이 나야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수요일 면담 이후에도 바로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케인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해도 바이에른 뮌헨이 제시할 이적료 액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 토트넘이 그대로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 내내 이 문제에 답해야 될 수도 있다. 즉 여름 내내 이적료 협상이 있는 상태, 좀 버티기라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그 배수의 진을 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일 면담 이후에 어떤 입장 표명이 안 나올 수 있다. 케인이 남는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라면 얘기가 이제 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우리의 대화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밀하게 얘기할 것이고 얘기한 내용도 안에만 머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이번 면담에서 원하는 것은 해리 케인에게 나를 소개하고 축구 클럽에 대한 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내가 어떤 감독이고 어떤 축구를 할 것이고 너를 어떻게 쓸 것이고 너가 남아준다면 어떤 그 목표를 내가 갖고 비전을 갖고 운영할 것인지를 얘기해서 케인을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케인에게서 클럽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케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훈련장에 나가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겠다. 일단은 케인을 잡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일단 케인 선수의 조건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만 파운드의 주급, 연봉
연봉 1,040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게 2배로 늘어나잖아요. 이 재계약을 수락할 경우 그럼 2,08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350억 정도의 연봉을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새해 전 조건이니까 실수령액은 뭐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 정도 금액이라도 케인이 돈 때문에 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토트넘 내에서는 분명히 역사가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금액이고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손케 듀오로서 쌍두마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맺어진다면 설사 케인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 입장에서도 서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을 맺으면서 이 정도 금액이 이제 올라온 것, 주급 19만 파운드가 된 것이고 재계약을 맺었음에도 케인 선수보다 연봉이 낮은 상태잖아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했던 2021년 여름 시점을 보시면 한창 활약이 좋던 때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서서 금메달을 획득하기 직전이었던 2018년 여름에 1차 재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2차 재계약을 2021년 여름에 하게 되는데 1차 재계약을 했을 때 이미 챔피언스리그의 결승 진출시키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요. 그리고 2019-2020 시즌에는 10-10을 기록을 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1골 11개 도움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0-2021 시즌에 무리뉴 감독이 손케 듀오의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17골 10도움으로 2시즌 연속 또 10-10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같은 경우 재계약을 맺었을 때 케인 선수는 이제 맨시티로 이적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고 프리시즌에 합류도 안 하고 이런 그 충성심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얼굴이다. 토트넘의 메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시점에 재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 나서 오히려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엄청난 활약으로 연봉을 올려준 보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단의 내부 방침상 이 정도밖에 돈을 안 올려준 것은 뭐 구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케인에게 이 2배를 준다? 이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물론 케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줄 수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좀 아쉬움들이 들 수밖에 없었죠. 지금 해외 팬들은 대부분 케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트로피가 중요하지. 그 돈 대단히 큰 돈도 아니지 않냐. 물론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사우디처럼 돈으로 선수를 잡으려고 하네. 이거 사우디머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팬도 있었어요. 브레이디 이글이라는 팬은 어떤 선수도 클럽보다 클 수는 없다. 주급 40만 파운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를 보는 우리의 마음처럼 좀 이제 케인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도 팀이 내부 규정까지 좀 그 깨트려 가면서 케인에게 이런 파격 조건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팬들은 케인이 야망이 있다면 그 돈이 아니라 트로피를 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된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더라도 그 정도의 연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토트넘이 돈을 짜게 주는 것이지. 혹은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내년에 가더라도 그 정도 주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의 이 제안 자체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아? 뭐 이런 반응들도 있다. 다만 많은 팬들은 이 토트넘이 케인에게 주급 40만 파운드로 유혹하려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금 반발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케인 선수는 토트넘 훈련에 합류한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영국 최고 공신력 기자들을 모아놓은 디 애슬레틱 축구 웹진 영국판 같은 경우도 케인이 예정된 스케줄대로 토트넘 훈련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찰스 에클셰어 토트넘 담당 기자가 소개를 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2021년 여름 즉 2년 전에 맨시티와 강하게 연결됐던 케인이 뭐 다시는 통보했다고 하지만 구단에 좀 얘기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프리시즌 합류를 좀 안 했잖아요. 휴가 복귀를 안 하고 늦추고 안 오다가 나중에 결국 와서 몸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폼을 찾는데도 전반기를 좀 날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정된 날짜에 와서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훈련을 임하면서 이적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이 이제 합류하자마자 당일인 수요일에 면담을 할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독일 매체에서는 여전히 뭐 케인의 입장은 바이에른으로 가는 것이다. 면담에서 할 얘기는 토트넘에 안 남고 바이에른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독일의 슈퍼로츠 아인츠에서 바이에른 뮌헨 관련해서 공신력이 높은 기자 캐리 하우 기자의 보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케인과 바이에른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슈퍼로츠 아인츠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의 슈퍼스타는 독일 챔피언팀 바이에른 뮌헨으로만 오직 합류하기를 원한다. 올여름에 케인이 원하는 유일한 옵션이 바이에른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뮌헨은 토트넘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바이에른은 해리 케인 영입을 위해 아주 좋은 카드를 갖게 됐다. 스포르츠 아인츠에 따르면 토트넘 공격수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 합류를 원하고 있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도 이미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케인은 7월 13일에 훈련에 복귀한 후 현재 고용주인 레비 회장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높다. 토마스 투엘 감독을 중심으로 한 뮌헨 팀이 그를 설득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합류 날짜를 조금 하루 뒤로 얘기를 했는데 12일에 토트넘의 훈련장에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훈련은 13일에 할 수가 있겠죠. 12일에는 메디컬 체크, 피지컬 테스트만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얘기에 그 에이전트에게
측에나 뭐 바이에른 측에서나 내가 토트넘에 합류해서 할 얘기는 재계약 협의를 할 게 아니라 바이에른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렸다는 게 독일 언론에는 알려진 겁니다. 물론 이 이적 협상은 8월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지금까지 돌팔매질을 해왔던, 지금까지 완강한 거부를 해왔던 프리미어리그 구단 토트넘이 선수의 확고한 의지, 케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몇 주 안에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토트넘은 버티려고 하겠지만 케인이 너무나 의지가 강력하면 내년 여름에 공짜로 내주는 거는 토트넘의 더 큰 타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적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케인의 이제 토트넘 재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케인은 이미 지금 안 나가면 내년에 공짜로 나가겠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토트넘 측에 이미 알려왔고 이번에 쐐기를 박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협상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도를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2차 제안을 했죠. 8천만 유로 플러스 보너스 제안을 했는데, 지금 뭐 독일 스카이에서 보도한 것처럼 바이에른 내부에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제 공정하다, 많이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투헬 감독이 9번 공격수로 케인을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더 제안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좀 올려서 제안하는 3차 제안까지 가능하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1억 유로를 픽스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마 1차 제안이 7천만 플러스 옵션이었고 2차가 8천만 플러스 옵션이니까 3차는 9천만 플러스 옵션까지는 가능해도 1억 유로를 픽스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바이에른이 양보할 수 없는 이제 저지선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해요. 모든 상황들에 열려있고 무조건 케인을 데려오겠다, 케인이 완벽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끝까지 가볼 수도 있지만 바이에른도 미친 짓을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로 기자가 이 보도 이후에 추가 보도를 텔레그래프에 했는데요. 일단 케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수요일에 면담을 할 것인데, 여기에서 케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내가 토트넘에서 뛸 마음도 있긴 있다라는 걸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줄 것이다. 지금 완고하게 바이에른으로만 갈 거야, 이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그 보도를 맨로 기자는 했거든요. 다시 한번 나왔지만 그럴 경우 재계약하고 주급 5억 원을 받는 것인데, 과연 이제 이 상황 맨로 기자의 얘기처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캐리아우 기자의 얘기처럼 바이에른으로 가는 것을 케인은 완전히 굳혔는지는 이제 이 미팅 이후에 알려질 것 같습니다. 물론 비공개 미팅이라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얘기는 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채널의 일정표 소개를 보면은 케인이 떠날 가능성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홈 첫 경기인 맨유전 및 이제 8월 말 확정된 경기 날짜죠. 번리전을 소개하면서는 메디슨을 포스터로 내세웠고, 아스날 또 리버풀과의 라이벌전의 시간도 확정이 됐는데 이 경기 일정을 소개할 때는 손흥민 선수를 포스터로 내세웠거든요. 케인이 지금 경기 일정 포스터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토트넘도 케인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제 내부적으로 암시하고 있고요. 토트넘 프리시즌 일정 살펴보시면 오는 금요일에 호주 원정 떠나서 자리 잡고 시차 적응하고 훈련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7월 18일 저녁 7시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프리시즌 첫 경기 치릅니다. 7월 23일에 레스터 시티, 7월 26일에 로마와 경기하고요. 또 런던으로 넘어와서 8월 6일에는 샤흐타르와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친선 경기를 갖고, 그리고 원래 8월 13일에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이 사이에 바르셀로나를 방문해서 바르셀로나의 출정식 경기인 트로페우 조안 감페르컵을 참가하기로 했어요. 유럽 시간으로 8월 9일,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주중이니까 8월 10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기를 치른 것까지 이제 토트넘의 수익을 좀 챙기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프리시즌 기간에도 빅매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 경기 속에서 케인 선수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많은 궁금증이 있는 새로운 토트넘의 상황,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